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40평생을 빵과 함께 했고 지금도 빵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지내고 있는 박철홍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게 있어 빵이라는 것은 절 어둠에서 건져내준 은인인데요. 빵이라는 음식과 평생을 함께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파서 쓴 약을 먹거나 울 일이 있을 때면 어머니는 늘 제 입에 빵을 물려주셨어요. 그것이 마치 저에게는 울음을 그치게 하는 명약이었던 것 같아요. 빵을 좋아하던 엄마 덕에 저 역시도 빵을 좋아하게 됐었죠. 하지만 그게 가끔은 생생한 꿈이 아니었는가 하고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빵 맛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은 흐릿했거든요. 전 어려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과 제가 헤어진 것은 5살 정도예요. 대구 터미널에서 울고 있던 저를 경찰이 보호기관에 데려간 거죠. 당시에 보호기관의 선생님들이나 경찰관 분들이 엄마가 곧 찾아올 거라며 절 안심시켜 주셨어요. 하지만 울고 있던 제 입에 빵을 물려줄 어머니는 끝끝내 오지 않으셨고 결국 전 고아원에 가게 된 거죠. 그렇게 간 고아원에서 힘들었던 이유는 낯선 환경에 던져진 것보다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부모님이 날 찾아오실 거라는 희망은 번번이 좌절되었고 저는 슬펐죠. 다른 친구들과 달리 부모님이 여전히 절 찾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은 저를 찾아오지 않았고 한 해 한 해 시간이 흐르면서 희망은 원망과 자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누구도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 외에는 그곳에서의 생활이 그다지 힘들지 않았어요. 원장 선생님도 다른 선생님들도 좋으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오전 간식으로 빵을 먹을 때였습니다. 고아원의 근처에서 빵집을 하시는 노부부께서 매일 밤 판매하고 남은 빵을 가져다 주셨기에 우리는 간식 시간에 대부분 빵을 먹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빵집 할아버지 할머니는 제 처지를 아시고 빵을 사 먹으려던 제게 공짜 빵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빵만이 유일한 낙이던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죠. 그때까지 빵값으로 지불한 값보다 훨씬 더 많은 빵을 담아주시던 할아버지께서는 지나가는 투로 물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빵을 좋아하게 되었냐고요. 울 때마다 빵을 먹여주신 어머니가 떠올라서? 어릴 때부터 쭉 먹어왔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할아버지에게 말하기가 난처한 것들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본 적도 없었지만요. 그야 맛있으니까요. 그럼 하나 더 대답해 보렴. 왜 빵이 맛있을까? 제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자 할아버지는 저를 손짓으로 불러 빵 반죽하는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손수 반죽을 만드시는 시범을 보이면서 제게 말하셨죠. 빵을 만들려면 반죽을 잘 해야지. 재료들을 골고루 섞고 잘 쳐주면 되는데 잘 치댄 반죽이라고 하면 흔히들 힘만 실어서 문질러대지 않나 싶겠지만 그렇지 않단다. 밀고 접고 잘 돌리기도 하면서 치대줘야 나중에 발효할 때 애기 궁뎅이처럼 이쁘게 부풀거든. 맛있게 하려면 2번이라도 발효시켜야 하는 건 당연하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제빵 과정을 이해할 수는 없었고 오히려 왜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건지 알 수 없어 의아하기만 했죠. 할아버지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채셨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맛있는 빵 말이다. 그 빵이 되기 위해서는 밀가루에 이것저것 섞어서 문지르고 발효되고 구워지기까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다. 아마 철옹이 네가 살아온 것도 그랬을 거고 앞으로도 달갑지 않은 일 투성이겠지. 근데 사람이든 빵이든 인내할수록 풍기는 풍미가 있단다. 당시에 그 말의 의미를 전부 이해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누군가는 한 번쯤 응원 삼아 던졌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기도 했죠. 하지만 매일같이 남는 빵을 고아원에 갖다 주시고 제게 하나라도 더 먹을 것을 주시던 분의 말이라서 그런지
할아버지의 말에는 절 흔드는 울림이 있더군요. 그날 밤 계속 그 말이 떠올라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게도 꿈이라는 게 생겼죠. 맛있는 빵을 만들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자. 어려운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빵을 통해 나와 같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자. 그런 제빵사의 꿈을 품게 됐죠. 물론 덤으로 저도 좋아하는 빵을 실컷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보육원 선생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제빵사가 되고 싶다며 제 포부를 말씀드렸더니 지원받을 수 있는 과정을 알아봐 주셨죠. 덕분에 고아원에서 나올 때는 제빵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죠. 원장님과 빵집 할아버지의 소개 덕분에 시내에 있는 큰 빵집에서 일을 하면서 제빵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심지어 숙소까지 제공되는 조건이라 생활비 또한 아낄 수 있고 돈도 모으기 좋은 환경이니 망설일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그렇게 설레임 가득한 마음으로 시작한 제빵사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고아원 출신인 것을 굳이 밝히지 않았음에도 빵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이미 알고 있더군요. 심지어 고아원 출신이니 성격이 이상할 거야. 물건 같은 거 잃어버리지 않게 잘 간수해. 따위의 말을 수근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잘 몰라서 실수를 했을 때는 그런 편견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했고 억울하게 혼난 적이 있어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고아원의 단체 생활 동안 절로 몸에 배어있던 인사성이나 규칙적인 생활이 도움이 되었던 덕일까요? 제가 일도 열심히 하고 실력도 점점 쌓이다 보니 텃세를 부리던 처음과 달리 저에게 자신만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이들도 있었고 처음엔 제 꿈을 비웃던 선배가 오히려 나중에는 저를 격려하고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일한 지 10년 정도 되자 제빵사로서도 베테랑이다 자부할 정도가 되었고 가게를 차리기에 충분한 돈도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립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꾸던 꿈을 이루려고 한다며 근무하던 가게에 사표를 냈습니다. 퇴직금과 모아뒀던 돈, 은행 대출까지 활용하면 그럴듯한 가게 하나 차리기에는 충분하다 싶었죠. 그리고 뿌듯한 마음으로 들어간 부동산에서 쇼핑센터 근처에 있는 빵가게를 소개받을 수 있었어요. 여기 가게가 매출이 아주 기가 막혀요. 새로 가게를 내는 거라면 손님이 갈리겠지만 원래 식당도 주인만 바뀌는 거면 매출 변화도 별로 없다니까요. 그렇게 방문한 빵집에서 만난 주인의 인상은 솔직히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집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기본적인 실수를 한 빵을 진열해 팔고 있더군요. 게다가 제빵 공간을 한눈에 봐도 위생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상이나 행동과는 달리 장사는 매우 잘 되는 것 같더군요. 3개월치 매출이라며 보여주는 포스상 매출 내역은 내놓으라 하는 빵집에서 오랫동안 일해왔던 저조차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가게라면 투자한 돈을 몇 년 내로 금방 회수하고 더 큰 가게를 차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다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싶더군요. 그런데 사장님, 쇼핑센터 근처면 입지도 좋고 장사도 잘 되시는 것 같은데 왜 근데 이 빵집을 정리하시려는 거예요? 내 나이 돼봐요. 이제 밀가루 포대 드는 것도 힘들어. 사실 내가 돈 때문에 이 일 해온 거거든. 근데 나이도 먹고 하니까 이게 돈 되는 거랑 별개로 몸이 힘들더라고. 솔직히 이제 벌만큼 벌었으니 처분하고 건물 월세나 받으면서 살려고 합니다. 빵집 주인은 솔직하다 못해 속물적이기까지 한 듯 했지만 오히려 그 모습에 신뢰가 갔습니다. 시원하게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가게를 인수한 저는 단 꿈을 꾸고 있었죠. 많이 팔아서 많이 벌고 누군가를 돕고 행복하게 지내자고요. 게다가 그 정도 매출이면 머지않아 더 큰 가게를 가질 수 있을 테니
그때는 프랜차이즈를 해볼까 하는 생각까지도 말입니다. 헌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꿈이 헛된 꿈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게 간판만 바꾸었을 뿐이니 오픈빨도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하기는 했는데 며칠, 아니 몇 주 동안 방문하는 손님 자체가 별로 없더군요. 가게를 인수한 주인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받지 않았고 저는 그제야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가게를 중개해준 그 부동산에서도 매출 관련 내용은 자신도 제가 본 그 포스상 내역을 본 것일 뿐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뿐이었죠. 결국 저는 스스로 인근 상인들에게 수소문을 하다가 이쪽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 상가 쪽 사정에 밝은 분을 만날 수 있었고 빵집이 장사가 안 되는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쇼핑센터 옆에 빵집? 알지. 근데 그 빵집 이 동네 사람들 아무도 안 가. 네? 매출이 아주 좋았는데요? 초짜구만. 그런 사람들 매출 조작하는 건 일도 아니야. 기계에다가 카드만 쭉쭉 긁어놓으면 매출이야 좋아 보이지. 안 그래? 아니 그럼 원래 장사가 안 되던 곳이에요? 처음에 열었을 때는 잘 됐지. 근데 거기 빵이 워낙 맛도 없었고 뭐 유통기한 지난 것도 쓴다고 해서 몇 번 단속 뜨니까 사람들이 절대 안 가는 거지. 몇 년 전에 이미 인터넷에는 소문이 쫙 돌았다고 하던데 아니 자넨 몰랐어? 충격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게로 돌아와서 며칠간은 장사를 할 수 없을 정도였죠. 제 10년을 통째로 날린 것도 괴로운 일이었지만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던 제 어리석음에 더 괴로웠습니다. 제빵인으로서 기본도 안 된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인데 그런 가게가 매출이 제가 놀랄 정도로 많이 나온다는 게 생각해보면 말이 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 빵을 만들어 가게를 열고 손님들을 받았지만 이렇게 야금야금 팔아봤자 대출받은 돈의 100분의 1도 못 메꾸겠다는 생각에 의욕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근에 쇼핑센터가 이전을 했고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기만 했죠. 아무리 열심히 빵을 만들어도 파는 것보다 못 파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매장이 있는데 넋놓고 문을 닫을 수는 없더군요. 저는 문자 그대로 파리만 날리는 가게를 붙잡고 맛과 실력으로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하루 3시간만 자면서 인근 상가의 심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에는 가게를 지키며 버텼죠.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가게를 장만하고 살고 있던 집을 빼고 가게 창고에 세간을 옮기고 가게 구석에 매트를 깔고 잠을 잤습니다. 힘들게 모은 집 보증금을 가게 유지비로 쓰면서 말이죠. 모든 전의를 상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 지경이 되었을 때는 빵을 굽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행동은 아니었어요. 술로 며칠을 보내보니 생각은 더 많아지고 잠은 더 안 오는데 이러다가 정말 사고 칠 것 같더군요. 그런 식으로 가고 싶지는 않아서 술 대신 잡생각이 들지 않도록 계속 일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빵집에서 만들 일거리가 빵 만드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밤을 새우며 빵을 만든 거죠. 지금까지는 먹고 살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빵을 만들었다 하면 이제는 죽지 않기 위해 빵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빵들을 버릴 수도 없어 가게 앞에 무료 나눔 팻말도 걸어놓았고 근처 아파트 단지 노인센터에 갖다 드리기도 했어요. 혹시 손님들이 오면 드셔보라며 3개를 사신 손님에게 5개를 끼워주기도 했고요. 망해서 죽나 다 쓰고 죽나 똑같다는 생각으로 재료비니 월세니 하는 숫자는 아예 머리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당시 제대로 정산은 안 해봤지만 가게 월세나 공과금은 집을 뺀 보증금에서 나가고 있었고 재료를 살 때도 그 돈을 주로 사용했기에 뭐로 봐도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아주 천천히 빠져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이 비슷한 수준이 되더군요. 그 사이에 손님이 좀 늘었던 것이죠.
그런데 수입 지출을 동일선까지 끌어올리는 건 힘들었는데 이미 상승세를 탄 것인지 매출이 이익으로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더군요. 늘 마이너스였던 매출이 플러스가 되던 날 저는 포스기 앞에 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오랜 기간 힘들었던 나에게 다시 희망이라는 것이 왔다고 느낀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가게에 걸린 사진들을 보며 형이 꼭 찾아줄게 하는 다짐을 했죠. 사실 매장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는 벽에 걸린 여러 개의 액자 때문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제 어릴 때 사진 하나를 가게 구석에 걸어놨었는데 계산을 하면서 오래된 사진을 본 손님이 누구냐고 물었고 저는 제 사진인데 제가 고아라서 어린 시절 개인 사진은 이것 하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이 기왕이면 벽에다가 걸어놔요. 혹시 알아요? 누가 보고 알아볼지 하더군요.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손님의 권유대로 사진을 벽에 걸어놨는데 몇 주 후 그 손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사장님, 우리 교회에도 친부모를 찾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그 사람 사진도 같이 걸어줄 수 있어요? 네? 네, 그럼요. 그분이 원하시면 얼마든지요. 저는 큰 고민 없이 그분의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 제 사진 옆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빵집 미아 사진관의 사진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고아원의 원장님과 상의한 저는 부모를 찾길 원하는 친구들의 사진을 액자에 장식해 가게의 벽에 걸어두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찾아주신 손님들에게 빵을 더 드리며 한번 봐주시고 SNS에도 올려주십사 권유도 했고요. 그렇게 가족을 찾는 사진들과 사연들이 차츰 퍼지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빵집까지도 조금씩 유명하게 만든 것이죠. 덕분에 금전적인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금전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정말 행복했죠. 만약 장사가 잘 되는 곳을 인수해서 제 욕심만 계속 부풀리고 있었더라면 오히려 금전적으로는 부유했더라도 전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또 한층 성숙한 저를 만들어준 것이겠죠. 오래전 빵집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맛있는 빵이 되는 과정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게 이보다 좋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지내던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를 제작하려는데 제 빵집에서 이런 사진 전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사실 빵집을 방송하겠다고 연락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방송 출연을 하면 저희 빵집에 걸려있는 사진들을 이용해 돈을 번다 할까 싶은 마음에 덜컥 겁이 나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도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빵집에 대한 내용이 주가 아니고 고아들이 부모를 찾는 과정에 대한 다큐인데 마지막 에피소드로 모 브랜드의 과자 봉지처럼 이렇게 홍보하는 방법도 있다 정도의 촬영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 우려 같은 일은 생기지 않게 하겠다며 빵집 상호는 절대 노출하지 않겠다며 설득하는데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 촬영 후 방송을 보니 정말 상호도 나오지 않고 벽에 걸린 가족을 찾는 사진이나 빵집 내부의 모습 정도만 나가더군요. 물론 그랬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용케도 찾아와서 빵을 사가거나 사진을 찍어갔지 말이죠. 매스컴의 힘이 대단하구나 하며 새삼 감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정말 큰 선물을 받게 되었죠.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짤랑거리는 종소리에 어서 오세요 하며 바라보니 어느 노부부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고르면서 벽에 걸린 아이들 사진을 하나하나 보시기에 방송 보고 오셨나 보다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하나하나 모든 사진을 보며 빵을 고른 노부부는 카운터에 마구잡이로 담은 듯한 빵 쟁반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씩 계산을 하며 간단한 대화를 하려고
빵을 좋아하시나 봐요. 라고 말을 건넸는데 갑자기 여자분께서 초롱아 하며 울음을 터뜨리시더군요. 저는 당황해서 우선 의자를 내어드리고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 저를 아시냐고 여쭤봤죠. 그러자 남자분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잃어버린 아들 사진이 나와서 확인해 보려고 왔어요. 그 말을 잇는 여자분의 말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박진권. 그런데 이름이 어려워서 예명으로 초롱이라고 불렀어. 눈이 동그래서 초롱초롱했거든.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예명으로 부르기도 했고. 그런데 친정을 가기 위해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대전행 버스를 기다리던 어머니가 한눈을 판 사이에 제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버스 티켓도 없는 어린아이 혼자 버스에 탔을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버스터미널 지하상가를 울며 내달리셨다고 해요. 이후로도 어머니는 계속 서울에서 저를 찾았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데려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나중에는 지방도 찾아보셨는데 박진권도 박초롱도 아닌 박철홍이 되어 있었으니 계속 어긋난 것이죠. 당시 제 기록에 의하면 제가 대구 버스터미널에서 발견되었다고 적혀 있고 쭉 그쪽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제가 발견된 날은 어머니가 절 잃어버린 그 날과 일치하더군요. 결과적으로 5살의 저는 어머니가 한눈을 판 사이 혼자 대구행 버스에 올라탄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제 이름을 박초롱이라고 말했고 어린아이의 부정확한 발음에 경찰은 박철홍이라고 기재한 것이죠. 어처구니가 없는 일로 이렇게 오랫동안 어머니와 떨어져 살았나 봅니다. 어머니는 어릴 적 제가 좋아하던 빵이라며 목매인 목소리로 크림빵, 소보루빵을 말하시는데 제 기억 속에 어렴풋한 장면이 꿈이 아니었더군요. 그날 이후 어머니와 저는 유전자 검사를 했고 부모님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 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지금 어머니 옆에 계신 분은 새아버지였죠. 이후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저와 함께 지내고 싶어 하셨지만 제가 빵집을 하며 돌보는 분들을 생각하면 이곳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해서 부모님은 제가 있는 곳으로 이사 오셨고 제가 어머니께 직접 만든 따뜻한 빵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힘들게 재회한 가족이라도 어머니는 확실히 어머니일 수밖에 없는 노릇인지라 결혼을 언제 할 거냐부터 조금 더 큰 가게를 차려주겠다. 빵만 먹지 말고 밥을 먹어라 등 애정 섞인 잔소리가 적응이 안 될 때도 있더군요. 하지만 그럴 때면 새아버지가 어머니를 말려주시곤 했죠. 그리고 제 이야기나 빵집의 사진들을 세련된 장사 속으로 왜곡하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걱정은 없었어요. 저도 충분히 벌고 저보다 훨씬 더 부유한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야 행복이라는 빵이 더 잘 빚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배운 덕에 힘들 수 있는 것들이 힘들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저는 이제 경차지만 차도 한 대 있고 직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 아내와 귀여운 아이도 있죠. 또한 지금은 직접 빵을 챙겨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 여러 곳에 가져다 드리고 있어요. 복지기관 원장님들이 서로 아시는 사이라 대견하다 칭찬도 하시고 기관 행사 때도 일부러 저희 빵집에 주문을 주시기도 하죠.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도 소개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고아원에서 아이들에게 제빵 교육도 해주고 있어요. 아이들이 반죽하는 제 손을 보며 눈빛이 반짝할 때 너무나 행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물론 내일이 더 행복한 것이지만 말이죠. 제 40평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준 빵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은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